위임장 준비됐지? 물론이지. 엄마 인감 위조한 것도 완벽해. 어제 마지막으로 연습했는데 구별할 수 없을 정도야. 엄마가 모르는 사이에 서류만 바꿔치면 돼. 어차피 일본 가 있는 동안 다 처리하고. 법정에 울려 퍼진 녹음 속 도연과 미정의 목소리에 방청석이 숨을 죽였다. 저는 평생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제게 한 일이 이겁니다. 정순의 떨리는 목소리에 진한 배신감과 분노가 묻어났다. 엄마, 우리도 살기 어려워서 그랬어요. 엄마는 돈이 넘쳐나잖아요. 도연의 절규가 법정을 가득 메웠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 1204호에서는 오늘도 박정순이 새벽 6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고 걸음걸이는 단단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전 재산은 이 아파트 한 채와 시골에 있는 땅 몇 평, 그리고 억대가 넘는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이 나이에 돈이 무슨 소용이야. 그저 자식들이 서로 의족해 지냈으면 좋겠는데.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어제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채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치고는 냉장고가 늘 가득했는데 이는 정순이 아직도 큰 가족을 위해 요리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수는 간단한 아침을 차려 먹고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단정히 머리를 빗고 평소 입던 검정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정순의 옷차림은 언제나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집을 나서니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하단에는 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정수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피는구나. 정순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사는 것이 정순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동네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정수는 매일 이 길을 걸으며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순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래층에 사는 김 씨 부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김 씨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디 가세요? 병원에 가야 해서요. 남편 혈압약 떨어져서. 두 사람은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정감을 나눴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정수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각 가게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채소 가게였습니다. 정순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 호박 어때요? 방금 들어온 거예요. 호박 가게 사장이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수는 호박을 들어보며 무게와 색깔을 살펴봤습니다. 수십 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기른 안목으로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것은 정순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하나만 주세요. 정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호박을 골랐습니다. 이어서 생선 가게, 정육점, 반찬 가게를 차례로 돌며 하루치 식재료를 샀습니다. 혼자 먹을 분량치고는 많은 양이었지만 정수는 늘 조금씩 더 사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작은 교회에 들렀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교회 봉사 활동이 있었고 정수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정순에게는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교회 지하 주방에서 다른 권사님들과 함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시간은 정순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정순 권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권사님이 만든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어르신들이 항상 칭찬하세요. 교회 집사님이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수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평생 요리를 해온 실력이 이렇게 도움이 되니 기분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도연의 말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업을 하는 48살의 도연은 요즘 들어 유독 어머니의 재산 관리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효심으로 여겼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면서 정수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연세도 있으신데 혹시 치매 같은 게 오면 큰일이에요. 재산 관리도 미리미리 저한테 맡기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도연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정수는 애써 웃으며 아직 내가 멀쩡한데 뭘 그래라고 넘어갔지만 내심 불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실 장식장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의 결혼식 사진, 둘째 딸 미정의 졸업사진,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찍은 옛날 사진까지. 정수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정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고 기억력도 또렷했습니다. 어제 먹은 음식부터 몇십 년 전 일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할 때 단골 손님들의 취향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정순의 기억력은 남달랐습니다. 내가 아직 멀쩡한데 왜 자꾸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거지?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최근 도연의 태도 변화가 정순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그래, 와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얘기라니 또 재산 관리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먹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정수는 창가에 앉아 아래층 화단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지만 정순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지만 최근 들어 느끼는 미묘한 변화가 정순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정순은 한숨을 내쉬며 차 한 잔을 우려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넘어가며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내일 도연이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직 자신이 충분히 건강하고 명료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어떤 이야기든 당당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정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도연의 얼굴에는 이상하리만치 밝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도연은 정순을 꼭 안으며 인사했습니다. 평소보다 과장된 애정 표현에 정순은 살짝 당황했지만 아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와라, 도연아. 차라도 한잔할까? 정순은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오늘은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거든요. 도연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들뜬 모습을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화려한 팸플릿을 꺼내 정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엄마,
이번에 일본 벚꽃 투어 예약했어요. 4월 말이면 벚꽃이 한창일 때거든요. 4박 5일로 효도 관광이죠. 팸플릿에는 분홍빛 벚꽃이 만발한 교토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온통 벚꽃으로 뒤덮인 신사와 전통 건물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정수는 팸플릿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갑자기 여행이라니 좋기야 하지만 돈도 많이 들 텐데. 엄마, 그런 걱정은 마세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면서 구경도 하시고 엄마 친구분들도 부러워할 거예요. 도연은 호들갑스럽게 말하며 정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순은 팸플릿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그때는 식당 일에 바빠서 여행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예쁘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함께 갔을 텐데. 정순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둘째 딸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피부샵을 운영하는 45살의 미정은 평소보다 화사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도연과 똑같은 밝은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일본 여행 간다면서요? 미정아, 너도 왔구나. 오빠가 일본 여행을 보내준다는데. 정수는 딸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미정은 쇼핑백을 소파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행 가실 거라고 해서 제가 옷도 좀 골라왔어요. 사진 찍을 때 예쁘게 나오셔야죠. 미정이 쇼핑백에서 옷들을 꺼내 보여주는 동안 도연은 팸플릿을 넘기며 여행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첫날에는 도쿄 시내 관광하고 둘째 날에는 후지산 구경, 셋째 날부터는 교토에서 벚꽃 구경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정이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뭔가 너무 갑작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미정이 옷을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행 가실 때 준비물이 좀 있어요. 여권이랑 인감도장도 챙기셔야 하고. 정수는 미정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감도장을 왜 가져가야 하는데? 호텔 체크인할 때 필요하대요, 엄마. 요즘은 다 그런다고 하던데. 미정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정순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해외여행을 몇 번 가봤지만 인감도장이 필요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행사에서도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상했습니다. 호텔에서 인감도장을? 정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엄마. 신원 확인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보안이 엄격해져서 그런가 봐요. 미정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특히 고령자분들은 더 까다롭게 확인한대요. 도연이 대화에 본격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리고 여행사에서도 미리 신원 보증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의 도장만 찍어주시면 모든 준비가 끝나요. 정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대충 여행 관련 서류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각종 서류를 봐온 정순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거든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서류들이 정확히 뭔가? 정순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여행자 보험이랑 응급 상황 시 연락처 같은 거예요. 요즘은 고령자 여행할 때 이런 서류들을 다 준비해야 한대요. 도연은 서두르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았습니다. 미정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복잡한 건 저희가 다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냥 편하게 여행 다녀오시기만 하면 돼요. 저희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뭘 그렇게 자세히 보세요? 두 남매의 과도한 친절이 오히려 정순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결정한 거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행 얘기는 전혀 없었잖아.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여행사에서 마지막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니면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한대요. 벚꽃 시즌이라 예약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도연의 대답이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거든요.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효도 여행 제안과 이상한 서류들, 그리고 인감도장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뭔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정순에게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시간이 좀 늦었네요. 오늘 서류 작성하시고 내일 여행사에 제출해야 해서요. 출발이 다음 주거든요.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빨리 도장 찍어주세요. 늦으면 예약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정수는 두 자식의 재촉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중요한 일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도 이런 서류는 좀 더 자세히 봐야 하지 않을까? 엄마, 저희가 다 확인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믿고 맡겨주세요. 결국 정수는 잠시 침묵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라. 너희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니 내가 복받은 거지.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순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앞에서 의심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영과 미정이 돌아간 후 정수는 한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낮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인감도장을 가져가라는 말, 복잡한 서류들, 그리고 두 자식의 이상하게 밝은 표정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정수는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수십 년간 장사를 하며 기른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자식들을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순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닐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세수를 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친 정수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장을 보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걷다가 정수는 문득 법률 상담소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동네에 새로 생긴 무료 법률 상담소였는데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곳이었습니다. 한번 물어나 볼까? 정수는 망설이다가 상담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쪽에는 중년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그는 정순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정수는 주저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이 갑자기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인감도장과 이상한 서류들을 요구한다는 것, 그리고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까지. 변호사는 정순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해외로 보내놓고 그 사이에 위임장을 위조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사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고령자분들을 노린 범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수는 변호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내 자식들이 그럴 리는. 물론 어르신 자제분들이 그럴 거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혹시라도 모르니까요. 변호사는 정순의 손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정순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며 설명했습니다. 일단 재산을 신탁으로 묶어두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예금 거래에 대한 문자 알림 서비스도 신청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어르신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재산에 손댈 수 없습니다. 정수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네요. 요즘은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발달했어요. 특히 고령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많이 생겼고요.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신탁 관리와 알림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수는 메모를 하며 열심히 들었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식들을 믿고 싶지만 그래도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겠어. 상담이 끝난 후 정수는 변호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담소를 나선 정수는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거래해온 은행이었고 지점장과도 안면이 있었습니다. 정순 여사님, 오랜만이시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정수는 변호사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은행 지점장은 정순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정말 그런 사기가 많아요. 정순 여사님처럼 미리 대비하시는 분들이 현명하시죠. 지점장은 신탁 상품과 알림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신탁으로 묶으면 정말 안전한 거죠? 정순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신탁자이신 어르신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심지어 가족이라도 재산에 손댈 수 없어요. 그리고 문자 알림 서비스까지 신청하시면 모든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정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와 예금, 시골 땅까지 모든 재산을 신탁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나 대액 출금 시 휴대폰으로 즉시 알림이 오는 서비스도 신청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는 데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정순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여행을 갈 수 있겠어.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식들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것이니까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수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나 여행 갈 준비 다 됐어. 언제 출발하는 거야? 아, 엄마.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벌써 준비 다 하셨어요? 도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응, 여행 가려면 몸도 마음도 준비해야지. 그런데 어제 그 서류들 아직 도장 안 찍었는데 괜찮아? 정순이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급하지 않아요. 출발 전날에 해도 되니까 걱정 마세요. 도연은 서두르지 말라며 정순을 안심시켰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수는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정순의 눈빛에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순수한 효심으로 여행을 보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진실이 무엇이든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내일부터는 여행 준비에 집중하면서 자식들의 진심을 차근차근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 자식들이라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시험해 보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삶의 풍파를 견뎌온 여인의 강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정수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행 출발 당일 정수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오랜만에 해외여행이라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며칠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긴장감도 함께했습니다. 그래도 일본 벚꽃은 한번 보고 싶었는데 정수는 거울 앞에서 단정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도영과 미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두 남매는 평소보다 더욱 밝은 표정으로 정순을 맞았습니다. 엄마, 준비 다 하셨죠? 여권이랑 인감도장도. 도연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역시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정수는 가방을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다 챙겼어. 걱정 마.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 미정은 계속해서 정순에게 이것저것 챙겨주며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엄마, 비행기에서는 다리가 붓지 않게 자주 움직이시고 물도 많이 드세요. 알았어, 미정아. 내가 처음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정수는 딸의 지나친 걱정에 살짝 어이없어 했습니다. 출국장을 지나며 정수는 뒤돌아 손을 흔드는 두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챙겨주니 내가 복받은 건가. 겉으론 흐뭇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도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대감이 정순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정수는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정수는 가방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은행에서 설정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할지 궁금했거든요. 일본에서도 와이파이가 연결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은행 직원이 말했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정순의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도연과 미정이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을 나선 두 남매의 표정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계산이 서린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도연이 차 안에서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위임장 준비됐지? 미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물론이지. 엄마 인감 위조한 것도 완벽해. 어제 마지막으로 연습했는데 구별할 수 없을 정도야. 두 남매는 서로 음흉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대리,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아. 어머니가 일본으로 출발했거든.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공인중개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였습니다. 도연과 미정은 미리 준비해둔 위임장을 들고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동의로 재산 이전하려고 합니다. 도연은 당당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위임장에는 정순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만 그것은 완전히 위조된 인감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김대리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인감증명서도 함께 가져오셨죠? 당연히 준비했습니다. 미정이 서류를 추가로 내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위조되어 있었고 김 대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 대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요. 더 늦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려고 합니다. 도연은 거짓말을 거침없이 늘어놓았습니다. 김 대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동산 이전 절차가 끝나자 두 남매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예금 계좌도 관리 권한을 넘겨받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계좌는 이미 신탁 관리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신탁 관리라니 그게 뭔 말입니까? 고객님의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직접 오셔서 모든 예금을 신탁으로 묶으셨습니다. 신탁자의 직접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설명에 도연과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위임장이 있어도 안 되는 건가요? 미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신탁 계약이 우선입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오셔서 해지 의사를 밝히시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변경 가능합니다. 은행 직원의 차가운 답변에 두 남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행을 나선 도연과 미정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엄마가 언제부터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분명 누군가가 귀띔해 준 게 틀림없어. 엄마 혼자서는 절대 모를 일이야. 두 남매는 서로를 원망하며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은 이미 우리 명의로 넘어왔잖아. 도연이 억지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예금이 더 큰 돈인데 억 단위가 넘는다고 했잖아. 미정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두 남매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탁이면 해지하면 되잖아. 엄마한테 압박을 가해서 직접 은행에 가게 만들면 돼. 도연이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맞아. 엄마 귀국하면 바로 설득해야겠어. 아니, 설득이 아니라 강요라도 해야지. 미정도 동의했습니다. 그때 도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부동산 거래 완료 통지였는데 동시에 정순의 휴대폰에도 똑같은 알림이 전송된다는 사실을 두 남매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정수는 와이파이를 연결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고 정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귀하 명의의 부동산 위임장 제출 확인. 바로 은행에서 설정해둔 알림 서비스였습니다. 정수는 일본 호텔 창가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단단한 의지가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정순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반격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이틀째 밤, 정수는 호텔방에서 휴대폰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위임장 제출 확인 문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고 정순의 가슴은 분노와 실망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내 자식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정수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믿고 사랑했던 자식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현실이 정순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혼자 살아오며 기른 냉정함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즉시 한국에 있는 변호사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박정순입니다.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어르신, 부동산 거래 알림 받으셨나요?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예상했다는 듯한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정말 충격이에요.
내 자식들이 이런 일을 하다니.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르신, 마음이 많이 상하시겠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어르신께서 일본에 계신다는 증거, 그리고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들을 차근차근 모아야 해요. 변호사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호텔 영수증, 비행기 탑승권, 여권 스탬프,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것을 보관하세요. 어르신이 한국에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니까요. 정수는 메모를 하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신문이라도 하나 사서 날짜와 함께 사진을 찍어두세요. 정수는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일본에서의 모든 활동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남매는 서로 원망하며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신탁도 해지할 방법이 있대. 신탁자가 직접 은행에 가서 해지 의사를 밝히거나 아니면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성년후견인? 미정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엄마가 치매나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 신청하면 우리가 후견인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엄마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도연의 설명에 미정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엄마도 법정 다툼까지는 원하지 않을 거야. 맞아. 엄마 성격상 동네에서 소문날까봐 겁낼 거야. 그때 적당히 압박하면 신탁 해제하고 우리한테 재산 관리를 맡길 거야. 도연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두 남매는 곧바로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소견서도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는 의사 있잖아. 김 박사. 돈 좀 주면 협조할 거야. 그 사람도 요즘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하던데. 도연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최근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써야겠어. 그리고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도. 그래.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후견인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하면 더 그럴듯하겠네. 도연도 동조했습니다. 그 사이 일본에서 정수는 겉으로는 평범한 관광객처럼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토의 아름다운 벚꽃길을 걸으며 사진도 찍고 전통 찻집에서 말차도 마셨습니다. 다른 관광객들과 어울려 웃기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정수는 기요미즈데라 절에 올라가 교토 시내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평생 저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하지만 정수는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 자식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수는 호텔방에서 한국의 변호사와 다시 통화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돌아가면 자식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아마 성년후견인 신청을 들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르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협박할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절대 협박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께서는 아직 완전히 정상이시고 모든 판단 능력이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제분들의 사기 행위를 역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수는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끝을 봐야겠어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었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념이 더 강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정수는 교토의 한 절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지요? 자식들과 싸우는 것이 맞는 건지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정수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벚꽃처럼 아름다웠던 일본에서의 며칠이 정순에게는 마지막 평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법원 출석하시면 됩니다. 준비는 모두 끝났어요. 위조된 인감도장, 가짜 위임장, 그리고 도연 씨와 미정 씨가 나눈 대화 녹음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친자식들과 맞서야 한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도 내가 낳아 기른 자식들인데. 변호사는 따뜻한 시선으로 정순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님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예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어머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순도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도연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배고파라고 말하던 모습, 미정이 감기에 걸려 밤새 열이 나던 밤들, 두 아이를 위해 좋은 것만 먹이려 했던 그 마음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자신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아이들을 원망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지킬 건 지켜야지. 그래야 후회가 없을 테니까. 정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아팠지만 다른 한편으론 단단한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과 미정이 함께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고 무언가 급한 일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좀 얘기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얘기? 법정에서 할 얘기 말고 또 다른 얘기가 있니? 미정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법정까지 가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져요. 이웃들이 뭐라고 할지, 아이들 학교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정수는 소파에 앉으며 차분히 답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니? 인감을 위조하고 위임장을 조작하고 그런 걸 몰래 하면서 엄마가 모를 줄 알았니? 도연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도 살기 어려워서 그랬어요. 미정이 피부샵도 요즘 장사 안 되고 제 부동산 사업도 빚만 늘어가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재산을 훔치려 했다는 거니? 어려우면 도움을 청하면 되잖아. 왜 몰래 훔치려 했어?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일 법정에 안 가면 안 돼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잖아요. 정수는 두 자식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기보다는 법정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아, 미정아, 너희가 진짜 뉘우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법정 가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엄마는 다 알고 있다. 만약 내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재산이 다 넘어가 있었다면 너희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했을 것 같니?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신탁으로 재산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고 정순에게 통보만 했을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알았다.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돈주머니로 생각하는 거구나. 엄마가 치매 걸리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정수는 일어서며 두 자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보자. 그때 가서 진실을 밝히고 옳고 그름을 가리겠다. 엄마는 더 이상 너희의 호구가 아니야. 도연과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서 자신의 친자식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40년 넘게 키운 자식들과 법정에서 싸우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내가 지킬 건 지켜야 해. 그래야 떳떳하게 살 수 있어. 정순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남편 제사 때나 입던 옷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하게 입고 싶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다스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준비한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죠. 멀리서 도연과 미정이 자신들의 변호사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둡고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순과 눈이 마주치자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정순을 바라보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지만 정순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웅장한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정수는 평생 법정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증인석, 판사석, 그리고 방청석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도연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피고 도연 씨와 미정 씨는 연로하신 어머니의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위임장을 받은 것이고 어머니께서 기억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치매 걸린 노인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정순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사건입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먼저 위조된 인감도장과 진짜 인감도장을 비교 분석한 감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도장의 세부 문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명백한 위조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정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판사가 정순을 향해 물었습니다. 박정순 씨, 위임장이 본인의 자유의사로 작성된 것이 맞습니까? 도연이 서둘러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희 어머니께서는 최근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조용히 하십시오. 당사자가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정순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정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판사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또렷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박정순, 72살입니다. 정신이 온전하고 기억력도 또렷합니다. 제가 위임장을 작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순은 가방에서 신탁계약서 원본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미 제 재산은 모두 신탁으로 묶여 있습니다. 제 동의 없이는 그 어떤 위임도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신탁은 제 자식들이 일본 여행을 보내주기 전에 이미 설정해 둔 것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도연과 미정의 변호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정순의 변호사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판사님,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녹음기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에 도연과 미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이에 서류만 바꿔치면 돼. 어차피 일본 가 있는 동안 다 처리하고 귀국하면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자. 엄마가 뭐라고 해도 이미 넘어간 다음이니까. 신탁? 그런 거 엄마가 알 리 없어. 우리가 잘 설득해서 해제하게 만들면 돼. 녹음이 계속 재생되는 동안 법정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미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고 측, 이 녹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의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판사님, 이는 맥락이 다른 대화를. 맥락이 다르다고요? 정순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어떤 맥락에서 부모의 재산을 몰래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정순이 다시 일어나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평생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제게 한 일이 이겁니다. 저를 속이고 제 재산을 훔치려 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저는 돈이 아까워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우롱하는 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도 살기 어려워서 그랬어요. 엄마는 돈이 넘쳐나잖아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의 호통이 울렸습니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검토한 후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증거를 종합해 본 결과 위임장은 명백한 위조로 판단됩니다. 피고 도연 씨와 미정 씨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도연과 미정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박정순 씨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온전히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온 법정 밖에서 정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마침내 해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도연과 미정이 다가왔지만 정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선 정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셨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존엄을 지킬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평소에는 커피값이 아까워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정순도 이제 자신만의 일상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영과 미정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이 일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은 큰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부동산 사무소에는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미정의 피부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수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낳아 기른 자식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정수는 동네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나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문제로 마음이 무거워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머, 정순 씨, 오랜만이네요. 어디 아프셨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집안일이 좀 있어서. 아, 혹시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일이 많다던데.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돌고 있었나 봅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다 정리됐어요. 정순 씨, 얼굴이 훨씬 편안해졌네요. 예전에는 뭔가 걱정이 많아 보이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정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정한 돌봄이었습니다. 정순 씨,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식당 하셨다니까 역시 다르구나. 별 말씀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봉사를 하면서 정수는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자식들에게만 매달려 살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더니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정아, 울지 마라. 이제 와서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피부샵도 문 닫아야 할 것 같고 아이들 학교에서도 수군거리고. 정수는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보다는 그로 인한 결과를 더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엄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일의 결과야.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유일한 길이야. 미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 거죠?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정아, 용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그때까지는 기다려보겠다. 미정이 돌아간 후 정수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이 찾아와서 울고 가면 마음이 약해졌을 텐데 이제는 단단해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몇 주 후 도연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로였습니다. 엄마, 저 도연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니?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기회를 주세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도연아, 기회는 주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야. 내가 진짜 변했는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거야. 엄마,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엄마는 여기 있을 테니까. 그해 가을, 정수는 작은 편지를 썼습니다. 도연과 미정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내 자식들아, 엄마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다. 너희가 진정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다시 안고 싶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겠다. 너희도 너희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라. 편지를 보낸 후 정수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했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서 혼자만의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순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봉사, 이웃과의 소소한 대화, 그리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들.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버티고 살아낸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자의 당당함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